학년에 따라서 어머니도 학년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학년 어머니는 1학년이신 거죠. 그리고 6학년 어머니는 6학년이신 거고. 저학년으로 갈수록 되게 불안해하시고 진짜 잘하는 거 맞아요? 진짜 잘 놀아요? 혹시 뭐 괴롭힘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이러신 경우도 많고. 아,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저한테 믿고 맡기시면 돼요. 학교에서만큼은 제가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하면 어느 순간 성적이 이렇게 쑥 올라 있는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건강하게 올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안녕하세요. 라이쌤입니다. 저는 10년차 초등교사고요. 뉴스 먹는 초등 문해력 왕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재미있는 뉴스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성적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원 끝나고 시험을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못 거뒀는데 학년 말쯤이 되면 성적이 훅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런 거에 늘 레이더를 세워놓고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세상에 계속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큰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이 성적이 쑥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요거는 이제 되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거나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건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한테 막 칭찬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성적이 좋다고 선생님이 더 이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내가 못하는 것보다 잘하면 선생님이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되게 노력을 해요.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집에서 공부를 한대요, 안 하던 애가. 그래서 오, 너무 잘 됐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께 늘 부탁드리는 게 이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 담임교사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아이들한테는 그런 좀 담임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가장 큰 세계거든요. 세계의 축인데 그 중에 하나인 부모님이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되게 괴로워하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좋아하다가도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 결국 아이한테 손해거든요. 왜냐면 성적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선생님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우리 엄마는 선생님을 안 좋아해. 그럼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되게 논리 구조가 되게 단순하고 말도 안 돼 보이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말만, 아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해주시라.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하고 더 깊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해달라. 그 말씀을 처음 학부모 이렇게 상담하거나 공개 수업할 때 꼭 말씀드려요. 아이들한테는 친구들하고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어른과의 상호작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을 쓰고 그다음에 더 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데 그게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소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의 생각의 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 것과 연결이 된다. 결국에는 아이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억지로 선생님을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좀 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결국 성적이 오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 성장에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선생님이 참 좋으신 것 같아. 선생님하고 잘 지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 번 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울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좋은 대화법, 애가 좀 네. 문해력이 늘 수 있는 대화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이 많잖아요. 행정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을 다 듣기 전에 끊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 경력이 저도 10년 차가 됐거든요. 어떤 말을 할지가 말이 끝나기 전에 다 보여요. 그리고 조금 과장하면 그냥 눈빛만 봐도 얘가 이렇게 말해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뭐 책이 없어?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뭐 화장실 가야 돼? 갔다 와. 뭐 책이 없어? 뭐 어디서 빌려와.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제 나름의 원칙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거를 특히 많이 이제 경험한 아이들은 말을 끝맺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화장실 이렇게 뭐 아니면 선생님 저 책이 그냥 이렇게 끝을 못 맺어요. 왜냐면 어차피 끝맺기 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다 말을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끝맺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끝까지 말할 때까지 그냥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이 지났을 때 되게 많이 달라요. 아이들이 말을 맺는 그 훈련이 된 아이들은 선생님 저 책이 없어서 제가 뭘 해도 될까요? 자기가 이제 대처 방안까지 생각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본 어른들이 보면 너 되게 야무지다. 되게 똑부러지다. 근데 그게 대단한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을 끝까지 하게 들어주는 거, 어른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주시는 어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는 해요. 왜냐면 워낙 바쁘니까, 어른들은 바쁘니까 아이가 또 되게 말을 천천히 하거든요. 아이들은 되게 천천히 하고 되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빨리빨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쳐내가는 대화를 한다면 아이들은 진짜 알맹이는 맨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막 바쁠 때는 그래 그걸 원해? 라고 해버리고 쳐버리고 싶은데 꾹 참고 끝까지 들어줘요. 그게 되게 저만의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뭐 엄마들 아니면 이제 저학년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이 걱정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어때요, 실제로? 네. 저희끼리는 교사끼리는 그냥 조금 장난 반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제 학년에 따라서 어머니도 학년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학년 어머니는 1학년이신 거죠. 그리고 6학년 어머니는 6학년이신 거고. 그러니까 저학년으로 갈수록 되게 불안해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모르니까 학교 시스템도 모르고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친절하다고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모든 걸 되게 케어해주고 신경 써주고 했다면은 초등학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 안 챙겨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해서 학년이 오를수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뭐 정리정돈부터 시작해서 성적도 스스로 뭔가 조절할 수 있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독립성을 길러주는 곳이라 어머니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도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걱정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시고 전화도 되게 많이 하시고 막 또 아이는 생각보다 의연히 학교에서 너무 의연히 잘 노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막 전전긍긍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잘한다고 말씀드리면 진짜 잘해요. 뭐 친구랑 잘 논다 말씀드리면 진짜 잘 놀아요. 혹시 뭐 괴롭힘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되게 인기가 없는 것 같대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였거든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저는 저대로 전혀 아니다. 진짜 잘 논다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자신감을 훅 잃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너무 잘 놀고 너무 잘 지내는데 부모님이 자꾸 너 진짜 잘 노는 거 맞아? 못 노는 거 아니야? 못 어울리는 거 아니야? 자꾸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아이도 나 못 어울리나 봐. 나 좀 잘못하고 있나 봐. 이러면서 애가 기가 되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앞에서
잘하고 있지? 괜찮아. 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아이 앞에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그거를 결국 다 전가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있으시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절대 아이한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비문학도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슬슬 준비를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네. 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그러면 좋을까요? 정말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 게, 사교육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조금 오버해서 고등학교 책을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학원을 아직 아예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원 안 다녀도 돼. 그런 부모님의 이제 교육 가치관이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되게 다른데, 결국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학원보다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좋아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게 해야지 중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비문학이나 또는 어떤 문학을 대함에 있어서도 아이가 여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눈이 넓고 깊어야지 잘 소화를 하고, 문해력도 그거잖아요. 그 글을 잘 씹어먹고 소화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결국 아이 소양이 있어야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많은 거를 보고 느끼면서 눈을 기르고, 나중에 어떠한 글을 접했을 때도 거부감 없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그릇을 넓혀주시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학원 숙제를 애들 다 놀고 있는데 혼자 자리에서 풀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걔네 표정이 다 잿빛이에요. 그 초등학생은 떠들거나 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비정상인 거거든요. 시끄럽고 뛰어다니는 게 정상인데, 얼굴은 시꺼매져가지고 눈은 완전 반쯤 감겨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학원 숙제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놀아봐 이러면은 이거를 안 하면 오늘 혼난대요. 그래서 요걸 해야 된대요. 그런 거를 보면 이렇게 공부한 아이가 나중에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 있을까? 이 아이한테 공부는 놀지 못하게 잡는 방해꾼,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는 좀 공부를 하지 말고 차라리 교과서 자체도 활동 위주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되게 이렇게 글이고 학문이지만 초등학교 교과서는 되게 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피자로 분수를 배우는 거, 그런 것처럼 어떤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되게 놀이처럼 재미있는 활동처럼 배우거든요. 그게 초등학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너무 막 입시하듯이 하는 게 오히려 저해가 된다. 그래서 뭐 제 책에서도 했지만 좀 여러 사회 현상에 관심 갖고 또 그걸 직접 경험해보고,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디어를 아예 네.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수업 중에도 유튜브를 교육 자료로 되게 많이 틀고, 그다음 교과서 자체도 디지털 교과서로 한다고 했듯이 이제는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다만 이 흐름에 내가 끌려가냐, 아니면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게 좀 똑똑하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쇼츠랑 인스타 릴스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쇼츠나 릴스의 좀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막 넘기잖아요. 넘기다 보면은 되게 가끔 혐오스럽거나 폭력적인 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보여서 가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와서 말한 적도 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냅다 욕을 하는 유튜버를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과학 실험을 해준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실험 뭐 감탄사마다 욕이 나와서 자기가 보다가 꺼버렸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일단은 미디어를 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폭력적이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는 최대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조금 터치해 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가 나쁜 거고 어떤 미디어가 좋은 건지를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지 아이들은 그냥 욕하면 욕하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랑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기초적인 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뉴스 관련된 아동 문학 아동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한번 가공된 뉴스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상식에 도움되는 뉴스들이 많은데 너무 용어들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보기엔 조금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나와 있는 뉴스들이 많아서 제가 좀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용어로 많이 바꿨어요. 뭐 예를 들면 탕후루? 탕후루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말 막 서로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너는 무슨 탕후루 좋아해? 나는 샤인머스켓 탕후루.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놀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그냥 탕후루 먹는 게 아니라 탕후루가 왜 인기일까? 그리고 탕후루가 왜 맛있다고 느껴지는 걸까? 뭐 그러면서 과학 원리도 뭐 혀의 구조라던가 이런 과학 원리도 알면은 뭐 일석이조고 그런 식으로 좀 가공된 뉴스를 아이들에 맞게 가공된 뉴스를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책을 사주시는 거 외에도 부모님이 좀 뉴스를 한번 이렇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미디어를 접할 때 아이가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접하니까 더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하고 있는 거를.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체크 중간에 한번 터치를 해주시는 게 되게 아이들의 좀 올바른 미디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혼자 울어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교사는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이별을 겪어야 되는 직업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또 즐거운 한 해를 재시작할 어떤 힘과 그다음 에너지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제 영상, 이번에 찍은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